유례없는 폭우가 내리던 날, 이날도 부부 사이는 각별했습니다. 일어났는가? 밥 먹었어 이제. 그래 알았어. 당신은? 나도 이제 밥 먹었지 식당에서. 좀 쉬었다가 비 오면은 오셔. 그래. 아내 말예 씨는 평소 다니던 길이 물에 잠겨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보. 어. 아니 나는 지금 여기 청주다리 청주 여기 있는 다리로 건너서 간신히 넘어왔거든. 이따 넘어갈 때 지금 여기 다리가 뭐 수위가 곧 넘칠 것 같은데 어쩔랑가 모르겠다니까 세종시로 돌아가든가 이제 해봐야지. 원래 안 가던 길인데 원래 오던 길이 그 미호대교 위에가 이제 잠겨서 이제 거기가 이제 지나가지 못하니까 돌아서 오신 거죠. 그녀가 궁평 2 지하차도에 진입한 시각은 아침 8시 31분. 그런데 1분 만에 차량 앞으로 물이 밀려오더니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간신히 빠져나온 터널 입구에서 물살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앞 차량이 안간힘을 써보지만 결국 멈춰섰고 말예 씨의 차량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손쓸 틈도 없이 지하차도 진입 3분 만에 벌어진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거 걸렸어. 무엇이? 차가 못 가 이거 덮어버렸어.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궁평이 물에 잠긴 그날이었습니다. 말예 씨가 지나온 그 길은 오송 집에서도 차로 5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도로였습니다. 이게 현장이거든요. 터널. 요 도로가 가드레일 빨간 거 하얀 거 있잖아요. 저기예요. 어머니 차도 여기 있었으니까 사고 났던 데가 딱 여기니까요. 그래도 괜히 가다가도 그냥 보게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구도 예견치 못한 그날의 비보. 범람한 강물이 지하차도로 밀려들어 달리던 차들이 10여 대나 잠기고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여성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모두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첫 번째 사망자였던 말예 씨는 가장 마지막에 발견됐습니다. 그녀가 가족을 떠난 지 1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흔적은 집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사고 나기 그 전에 저희 사이버대학교 졸업하시면서 기념 촬영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네, 이건 졸업해본 사진. 학사모를 쓰는 게 평생의 꿈이었던 고인은 참사 5개월 전에 꿈을 이뤘습니다. 남아있는 건 이제 지갑 이런 거 있고. 어머님이 가족 사진을 늘 갖고 다니셨나 봐요. 네, 그렇죠. 가져다니시고 차에도 있었고. 3남매의 자상한 어머니이자 아내로 살림꾼이었던 고인. 그녀의 퇴근길은 결국 지하차도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마지막이 됐습니다. 집사람은 2번 차였고 2번째 차였거든요. 나한테 전화 왔을 때 그때 적기였던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옆으로는 문이 안 열리니까
썬루프를 통해서 천장으로 나와라 그 말만 해줬더라면 살았을 텐데 뒷사람 두 사람도 살았으니까 그 말을 못 해줬던 것이 너무나 한스럽고 지켜주지 못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족했고 너무 죄송스럽고 저한테는 마누라 없는 게 가장 큰 형벌인 것 같고요. 급속도로 강물이 차오른 지하차도와는 그야말로 사투의 현장이었습니다. 차량 위로 간신히 몸을 피한 사람들은 스스로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버스기사와 승객 9명이 타있던 747 급행버스에서는 긴박한 119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목소리 차분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보답을 해야 되니까. 버스에 물 잘못하게 소리 좀 해요. 나 아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어요? 10명이요? 지금 버스 안에서 못 나가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빨리 하면 그래. 빨리 저희가 10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하지 사람 죽어 사람 죽어. 일단 잠깐만 전화 끊어보실게요. 신고 전화를 한 지 10분도 안 돼 747 버스는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1분 1초가 급박했던 그날 아침, 경찰은 신고 전화가 이어졌지만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열 14명의 사망자 가운데 9명은 버스 승객과 기사였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중훈 씨의 일상은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버스 유리창을 깨며 승객 탈출을 도왔던 아버지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고 참사 이후로는 버스를 제가 한 번도는 안 탔어요. 출퇴근길이 그 747 버스 노선이랑 같아요. 처음엔 안 보려고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이겨내야 된다는, 전 마냥 슬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에 보면서 그냥 한숨만 좀 쉴 뿐이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아들의 일과는 바빠졌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된 일이라면 어렵게 휴가를 내서라도 찾아가고 있죠. 국정조사가 돼야 그 다음에 뭐 생명안전보건법이나 특별법 논의 이런 것들 가능한 거여서.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진상규명은 어디까지 온 것일까요? 참사가 일어난 7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감식이 이루어졌고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송 지하도 참사와 관련해서 저는 충청북도의 첫 진상규명의 자리로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국가의 진상규명은 멈췄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검찰 조사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나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게 됐는데요. 실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중훈 씨가 청주에서 서울까지 먼 길을 달려와 토론회에 참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는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사가 생긴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어요.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진상조사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 이제 최고 책임자가 아직 처벌되지도 않고 점점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 유가족들은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좀 상황에서 좀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시민 보고서에 따르면 오송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제방 붕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감리단장은 112에 신고했습니다. 오송을 기름진데 대처하라고요? 왜요? 제방이 지금 한 하거든요. 참사 당일 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굴착기까지 동원됐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감리단장의 2차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우려가 있거든요. 또 오송도 그렇고, 동정지하차도 차량 통제를 해야 있거든요. 하지만 침수가 될 때까지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곳은 미호강과 병천천이 합류하는 병목 구간으로 침수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제방보다도 2m 이상 낮았고, 물이 넘친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제방보다 기껏 12cm 정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유고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제방을 쌓을 때 계획 홍수위에 맞춰서 쌓는 게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2m를 높게 쌓거든요. 이것이 있었으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기존 제방은 2m에 가까운 여유고를 두고 지어졌지만 임시 제방은 아니었습니다. 법정 규격보다도 낮고 미호강 최고 수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사 차량의 이동 통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 제방을 허물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입니다. 책임 감독 기관은 최종적으로 행복청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와 관련해서 유가족들에게 사과라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셨나요? 제가 도의적 정치적 책임감을 느끼는 건 별개로 그 공사의 그 법적 구조, 행복청의 법적 지위를 따져볼 때는 그 제방과 관련해서는 행복청은 실질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단 한 곳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작동이 됐다면 이 사고는 있지 않았습니다. 판교구, 금강구역청, 세종행복청부터 사전에 제방이 잘 유지되는지를 관리했어야 되는 단계, 공사업체가 이걸 불법적으로 제방을 철거한 이후에 그리고 임시 제방조차도 규격에 맞게 복구를 했는지의 문제, 사고 당일과 그 즈음에서 청주시와 충북도가 그리고 또 업체가 자기들 역할을 하기만 했으면 이 문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망자는 14명. 평범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그 길만 가지 않았다면, 그날 그 시간 제대로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 멈춰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괴로운 마음에 이사도 서둘렀지만 끝내 버리지 못한 사진이 있습니다. 제주도 가서 찍은 거. 이때가 우리 둘만의 여행 가는 게 처음이었잖아. 이제 나도 몸도 아프니까는 꿈도 못 꿨던 건데 모범 운전자의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이 티켓을 끊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 기념일 겸사겸사 갔다 온 건데 이거는 이상하게 못 버리겠더라고. 그날 출근하고 돌아오지 못한 게 그냥 꿈인 것 같아. 올 것 같아. 투병을 했던 아내를 극진히 챙겼던 남편은 그날 새벽 출근길을 마지막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냥 새벽에 그냥 그날만 말렸어도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내의 기억은 그날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그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747 버스에서 친정엄마를 잃은 딸 이미경이라고 하고요. 엄마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평범한 주부인 그녀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저희 엄마의 억울한 죽음은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년이 거의 다니까 별로 관심도 사실은 안 가지고 그냥 또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회 자체도 전부 다. 저 어렸을 때랑 엄마 부산에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들 제가 새벽에 이제 화장실 못 잔다고 소파에서 이렇게 해서 애기 재우고 엄청 땅바닥에 내려오면 맨날 깼거든요.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였던 엄마가 떠난 이후 딸은 매일같이 편지를 쓰며 엄마와 함께했던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말할 사람도 없고 그랬어.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자주 보고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자주 표현할 것.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갈수록 깊어지지만 사회적 관심과 책임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6시 40분에는) 계획 홍수위 도달, 그러니까 최고 수위에 이르러서 범람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 회의에서 미호청교 위험하니까 모든 대응을 다해라, 이 한마디라도 하셨나요? 범람이라고 하기 어렵고 제 방에 붕괴됐습니다. 네. 아니요, 계획 홍수위에 도달해서 범람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처하라, 준비하라. 원료와 또 제 방 붕괴는 전혀 안 다른 거기 하셨겠죠. 때문에. 네, 안 하셨겠죠.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죠. 저희 청주시는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비 많이 온다는데 어떡하려나. 지하차도 개통 소식을 듣고 두 유가족 대표가 용기를 냈습니다. 풀은 겁나 자랐네. 참사 이후 차마 갈 수 없었던 지하차도로 향하는 길입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평범한 길이지만 누군가에겐 가족의 죽음을 마주했던 길. 차도 안 다니는구나.
24살의 조카가 떠난 그 자리. 그 안에 지금 일을 하시네. 선생님 이거 공사는 언제 끝나요? 일정이 9월 말인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뭐 공사하시는 거예요? 전기 공사에서 구조시설은 모르실 거고. 그런 거는 저희가 내일 모레 포장한다고 감수 처리해놨어요. 어쩌면 영영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두 딸을 키운 어머니는 청소회를 나갔다가 버스 안에서 숨졌습니다. 지금도 저기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무서운 공간이고 어떤 대책을 세워놨는지 솔직히 지금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저 차단 시설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또 무너지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근데 장마가 좀 이따 시작을 하는데. 유가족들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침수심 15cm와 호우 경보가 발생했을 시 자동으로 진입을 차단하는 차단막입니다. 도로관리청, 또 읍면동의 직원 하나, 이장이나 자율방재단 1명, 경찰 1명, 그래서 4인 담당자를 해가지고 궁평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호우 경보가 발효가 되면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체크를 하는 거죠. 충청북도에서는 기존 제방 보강은 물론 1.68km의 신규 제방을 올해 완공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선이 모아진 곳은 올해 장마를 대비한 제방시설이었습니다. 유가족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함께 점검 현장을 찾았습니다. 일단은 완공은 내년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장마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걸로다가 이제 막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완벽하지는 않은 거네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기존 제방을 철거는 아직 올 홍수기 때까지는 철거를 할 예정이 아니고요. 이번 여름은 이 제방 2개를 가지고 우선 여름을 이중 제방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방을 완료되는 시점과 동시에 저희 기존 제방을 철거를 해서 차폭을 늘릴 예정입니다. 혼제방인데 지금 그냥 흙 아닌가요? 비 오면 저것도 깎아 내려가지 않나요? 말씀대로 지금 상태는 못 막죠. 네,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 기존 제방으로 올해는 막아야죠. 이거를 곧 장마인데 이걸로 막을 거예요. 신규 제방은 올여름 당장 쓰일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번 장마철에 1차 제방이 방어선은 저번 기존 제방이잖아요. 그거는 쭉 한번 다 점검해 보셨어요, 실장님? 이게 저희가 환경부에서 이건 환경부 제방인가요? 건강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 물어봐야 되겠네. 여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금강교육 환경청에서 나왔고요. 저희가 실제로 하천법에 의해서 공사 현장으로 저희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27조에 따라서 유지관리 의무는 그 각 시도지사가 지게금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현장 내지만 청주시에서도 유지관리 의무가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사실상 기존 제방으로 올해 장마철을 견뎌내야 하는 현실인데요. 이대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유가족들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참사 1년 만에 지하차도로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발걸음을 내딛기 두렵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그만 갈까? 여기 전화만 하고 그냥 넘어갈래? 현장 검증 이후 충청북도는 새로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청주시청 한편 조촐하게 마련된 시민 분향소. 우리 분향소가 아닌 것 같아. 이 희생자분들의 분향소가 아닌 건 느낌이. 저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좋은 데 가시라고. 여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너무 달라. 그냥 모양만 갖춰놓은 진짜 좋아요, 좋아. 일주기도 안 됐는데 이게 뭐나 싶기도 하네요. 먼지가 쌓여있는 조화. 촛불이 있는 자리엔 전자초가 켜졌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최소한의 위로는 진실규명이지만 스쳐가는 관심 속에 이들의 오늘은 아직 그곳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만 있고 책임자도 없고 나중에 다 막 그런 참사 후에 보면은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잖아요. 그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것뿐이거든요. 그날의 기억을 지우기보다는 그날 그런 일이 그냥 안 일어났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모든 분들이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힘들게 가셨다는 거를. 저희가 원하는 건 근사한 추모비나 멋들어지게 연주하는 그런 공연 행사가 아니에요. 이런 슬픔을 다른 분들은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넓고 넓은 우주에서 그대와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보잘것없는 나는 그대만 바라볼게요.